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외국 의원님들도 온갖 특권 누릴까? 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획 취재. 이 기획 취재 기사 중에서 이 영국 현지 취재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쓴 기사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하고 이 또 영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전편에서 우리나라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말을 길게 했기 때문에 이 영국은 좀 간략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은 전 세계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이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 이걸 직접 선출하고 국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집회권을 행사하는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시하도록 하는 정치 제도 의회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 이게 바로 영국에서 탄생했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또 이런 의회라는 거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의회는 바로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국의 의회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이 정작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는 전혀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알려줘봤자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외국은 이렇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싶습니다. 의원 외교랍시고 연간 2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외국은 그렇게 드나들면서 이런 것들은 왜 보고 안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한테 외국 상황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영국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영국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비롯된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 감시할 수 없을 때 주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이거 대리인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일하는 거, 이게 바로 대리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로써 주인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대리인만 이익을 보는, 이게 바로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그겁니다.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이거는 대리인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모든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리인이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골몰하는 그 과정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회의원 특권 특혜입니다. 국회는 보좌진 수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축소, 보좌진 누가 늘리라겠습니까? 보좌진 늘릴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네들이 늘려놓고 이제 보좌진이 늘었으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다 해가지고 의원회관을 하나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무공간 축소, 내방객 접객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2의원회관을 개관했습니다. 2012년인가 3년인가. 그리고 기존 의원회관을 개축하면서 의원실 한 개의 면적을 2배로 늘렸습니다. 왜? 뭐 때문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하느라고 돈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회 예산. 2014년 5,042억 원에서 2023년 7,30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9년 사이에 국회 예산만 45% 증가할 때 국민 권익도 최소한 그만큼 향상됐습니까? 여러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건 뭐 물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치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체감하시기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연봉, 보좌진 급여, 그 다음에 각종 특혜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늘려놓고 이렇게 45%씩이나, 그 사이에 국민 소득이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국민 권익이, 유무형의 권익이 그렇게 향상됐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들만 요 국회 안에서 여의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이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그 공정에 부합하는 행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연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2010년도 북한이 정전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민간 시설을 공격한 연평도 포격 도발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는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합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5일 뒤에 자기들 연봉을 얼마나 올리냐?
5.1% 올리는 그걸 의결했습니다. 여기는 뭐 여야 일치 단결해서 올립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물론 그때 국회의원과 지금 국회의원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라는 그 집단 자체가 속성이 그렇다 그겁니다. 지네들 이익 챙기는 데는 뭐 국가 안보 위기니 이런 거 상관없고 국민이 그때 당시에 서정호 하사 포함해서 군인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쓸데없고 우리 월급이나 올리자. 요런 데는 아주 일치 단결했다 그겁니다. 어느새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이 됐고 그들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좌진 구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는 또 그렇게 또 일치 단결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보좌진 인건비는 연간 5억 4천만 원이 국고에서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가 하는 전형적인 대리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이를 견제한 언론과 민간단체 활동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행위는 더욱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오래전에 한계에 다다랐지만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뭐 지져라 이겁니다.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대리 문제를 당연하게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먼저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도 먼저 영국 국민들이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대리인들 국민을 대리한다는, 국민을 대신한다는 이 일꾼들의 도덕적 해이, 대리 문제, 집단 이기주의, 카르텔화에 대응하는 방법도 일찌감치 개발을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인인 국민위에 군림하며 온갖 특권 특혜를 향유하는 대리인 국회의원들을 견제 감시할 수단을 찾기 위해서 영국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영국 하원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영국의 하원인데 이 하원 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면 650명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수에 비해서 유권자 수에 비해서 이 영국 하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영국 하원들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갑질을 하려야 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특별하지도 않은데 특수하지도 않는데 흔하고 발에 채이는 게 하원 의회인데 어디 가서 갑질을 하고 어디 가서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애초에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고 애초에 그들의 문화적 풍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하원들은 스스로 특권층이라고 자처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스스럼없이 해야 되는 갑질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마중 나온 수행원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들이민다든지 그러면 그 팔자걸음도 그런 팔자걸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팔자걸음을 걷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탑승 지연에 불만을 표현. 아니 지네들끼리 술 먹고 대리기사 불렀으면 얼른 차를 타고 가면 될 것인데 대리기사가 왔는데 지네들끼리 거기서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얼른 안 타냐? 난 그럼 가겠다 했더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에서 나와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항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세 X들이 근무 똑바로 안 서고 있어 책임자 내려와라고 또 소리친 국회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현직인데 어쨌든 이런 갑질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여건상 영국 하원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특권 특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부정적인 평판이 한번 돌면 단번에 유권자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당연히 낙선입니다. 영국 하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특권 특혜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누릴 수 있는 특권 특혜도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공무국의 여행 시 각종 특혜를 누립니다. 귀빈실 이용하고 제외공간에 각종 풀코스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영국 하원 의원들은 그냥 자기가 일반석 타고 가고 자기가 알아서 나갑니다. 대체 영국 하원들은 뭐가 그렇게 유능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가 그렇게 무능해가지고 여기는 다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고 마치 무슨 유치원생 미취학 아동 마냥 다 챙겨줘야 되고 영국 하원들은 뭐가 그렇게 유능해가지고 자기 혼자 그렇게 일 다 합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가항공 심지어 여기는 총리도 저가항공 타고 다닙니다. 물론 그게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 풍토가 그렇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운전하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영국 하원은 일상생활입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탑니다. 걸어 다닙니다.
정치적 계산도 물론 깔렸을 겁니다. 왜냐? 출퇴근하면서 일반 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자기 얼굴 알고 자기 정책을 선전하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깔렸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치인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이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선거 때 빼고 심지어 선거 때도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박주민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선거 때도 뭐 운동하는 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영국 하원 의원 본회의장 가면은 영국 하원 의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총리나 이런 사람들 중진 의원들만 이렇게 딱 좌석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자리가 없습니다. 650명인데 좌석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냐면 불과 한 40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앉냐면 우리 그 만원 지하철 앉듯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 앉아도 400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명 이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다. 영국 하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치 내려다보면서 앞에 컴퓨터로 딴짓하고 핸드폰으로 딴짓하다가 맨날 카메라에 찍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이 환경 자체가 다르다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국을 너무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나도 저 한심한 수준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하원 의원이 받는 수당과 활동비 여러분들 영국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1.7배가 큽니다. 뭐 조금 과장하면 2배 가까이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영국 하원 의원이 받는 수당과 활동비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적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연봉 1억 5,426만 원입니다. 영국 하원 의원 1억 4,1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크다 했고 영국 국민 총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영국 물가 얼마나 비쌉니까? 살인적입니다. 저도 영국 출장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마트에서 우리나라 치고 따지면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사 먹고 그랬지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4,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억 5,426만 원. 여기 의정 활동 지원 경비 뺐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수당과 경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영국 하원은 그러면 뭐가 그렇게 왜 이런 박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대비 1.7배 큰데도 하원 의원에게 지원되는 보좌진 인건비 최고액은 우리나라의 56%에 불과합니다. 이거 다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 대표급, 중진급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보좌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처럼 보좌진 9명이 의원 1명을 보좌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대표 중진이 한두 명을 쓸 뿐입니다. 초재에서는 보좌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정책 입법, 의회 지원 조직이 돋습니다.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것들 의회 지원 조직 여기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좌진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의원 자기가 똑똑하고 의원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의원 자기가 국민 생활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보좌진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 설사 받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9명씩으로 거느릴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 하원 의원들 사무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회관 가면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쾌적합니다. 근데 영국 하원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이고 그 역사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큽니다. 근데 그 영국이 뭐가 모자라서 그 영국을 이끌어가는 심지어 거기는 의원 내각제지 않습니까? 그 영국을 이끌어가는 하원 의원들이 왜 이런 박대를 당해야 됩니까?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의원회관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 대표급이나 중진급들은 단독 공간을 갖지만 그 외에 초재선급들은 사무실 하나 한 4평짜리 5평짜리를 4개 5개로 이렇게 한마디로 고시원식으로 칸막이로 나눠가지고 그 앞에 책상 놔두고 전화기 놔두고 컴퓨터 노트북 갖다 쓰고 그런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국 하원이 우리나라보다 뭐 입법 이거 관련해서 신뢰도가 높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각종 대우를 받는데도 왜 일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한두 평 정도 쓰는 그 공간,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명당 45평을 쓰는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이렇습니다. 영국이라고 해서 뭐 다 잘 된 게 아닙니다. 영국도 2009년도에 영국 하원 공금 유용 의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국 우리나라 의정활동 지원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영국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비용을 지출하고 그걸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고로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의정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기 집 무슨 잔디반 이렇게 잔디 심은 거, 그 다음에 무슨 도너츠 사 먹은 거, 그 다음에 자기 부인 택시 타고 다닌 거, 우리나라, 법인카드 유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 초밥을 사 먹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하원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이 아니라, 불명예의 전당이다.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불명예를 뒤집은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 하원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 하원 의원들 상당수는 불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영국 국민들은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저거 당장 개혁을 해라. 의원들 돈 쓰는 거 우리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해라. 해서 그때 당시에 영국 정부와 하원이 내놓은 게 뭐냐면 바로 영국 의회 독립윤리조사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뭐 이제 약자는 IPSA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 영국 하원 의원들이 비용 지출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시간은 아닌데 2달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개된 거를 제가 사진으로 첨부하겠는데 뭐냐면 사무실 청소비 얼마, 언제,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얼마를 썼다,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심지어 보좌진들 출장비 내역까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이름만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국회의원 이름이 박주민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한다면 박주민 이름만 치면 이 사람이 국고로 지원되는 그 각종 뭐 의정활동 지원 경비 이런 거 보좌진 인건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별로 싹 다 올라갑니다. 누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다 공개됩니다. 전 국민이 하원 의원들의 씀씀이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은 2015년도에 주민 소환제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하원에 대한. 우리나라는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회 거기에서 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또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받아야 될 텐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저 문제 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범죄 의혹에 무슨 횡령, 배임, 그 다음에 뭡니까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이런 거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그거 당장 소환해서 표결해서 끝내면 됩니다. 그런 제도가 벌써 영국에는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국은 문제가 있더라도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국민들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국민들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 개선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변화 요구 목소리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위원회인가? 그런 걸 만들고 각종 용역을 하고 각종 공청회를 하고 다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걸 또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정치 수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 전쟁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한심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거에다가 얼만큼 썼는지 정보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제외 공무 출장 시 제외 공간의 각종 서비스 지원 내역 이런 것들을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외 공간 어떤 돈으로 운영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까? 외교부 어떤 곳입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입법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무원이고 공공기관입니다. 공금입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 국가안보상 비공개다. 국회의원들이 외국 가서 외국 갈 때 재외공간으로부터 풀코스 서비스를 받고 그런 게 어떻게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짓들을 우리 국민들 앞에서 태어나게 하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회 사무처 이런 조직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국의 의회 독립 윤리 조사국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깨끗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너무 내가 수준을 낮게 봤구나.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온갖 외국 벨 군대를 다 가고 나라 돈으로 다 가면서 이런 것들은 안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한 국회의원들 보셨냐 그겁니다.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현실입니다.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는 영국의 의회 독립윤리조사국과 같은 독립감시기구를 따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 독립감시기구가 국회의원 수당과 활동비를 결정하고 국회의원들 지네들 세비를 막 인상하고 이런 거 결정 못하도록 독립기관이 하고, 의정활동 지원금 지출 행태를 감시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공무국의 출장 외유성을 또 검토를 하고, 부정사용 지원금 그런 거 각종 영수증 내역 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환수 조치하고 그걸 또 내역을 공개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일정 한계에 다다를 경우에는 국회의원 징계를 추진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 하원처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도입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들 느끼실 거면 그게 되겠느냐? 예, 저도 기사에 딱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정치 환경 아래에서 정치인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개혁 작업들이 추진된 가능성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해외의 사례 소개, 이런저런 제언 모두 소기의 경익기입니다. 차라리 진짜 소기의 경익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누가 이 얘기인지 뻔히 아실 겁니다.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처럼 개혁을 하겠다는 신용이라도 제발 하라 그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에? 그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왜 이런 요구가 나왔는지를 잘 살피고 최소한 개혁을 하겠다는 척, 신용이라도 하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선거 때만 되면 머리를 조아리고 다니면서 국민 일꾼이네 표를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의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